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검찰이 수사한 지 1년 9개월 만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회장 측은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은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상엽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437건에 21만 4천 쪽 분량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2012년부터 계획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2012년 삼성의 승계 계획안인 이른바 프로젝트 G에 주목했습니다. 프로젝트 G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합병을 했다고 봤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바꾸는 조건에 합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갖고 있던 이 부회장은 합병 뒤 지주회사격인 통합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지배력이 커졌습니다. 검찰은 이때 이 부회장 측이 제일모직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시세 조종을 했다고 봤습니다.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 로비, 시세 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가 기소하지 말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처벌이 필요하며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3년 6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재용 부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난해 조직적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고 오늘 검찰은 불법적인 합병이 그 수단이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재판에서의 쟁점을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문제와 무관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지배권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확장한 것입니다. 합병이 승계 작업의 일환이고 이에 더해 조직적인 불법 행위까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 2012년부터 프로젝트 G를 진행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시점에 미래전략실 주도로 합병을 결정했다는 논리입니다. 삼성은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합병한 뒤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라며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재입니다. 법조팀의 조보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앞서 수사심의위원회는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는데요.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삼성그룹 내부 문건이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합병과 승계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들을 모두 이 부회장에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도 있고 진술도 있다는 거죠. 심의위가 불기소를 권고한 뒤에 수사팀은 전문가 80여 명을 접촉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로 따져보면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 80여 명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게 재계의 논리였는데요. 심의위에서도 이런 배경을 고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를 감안을 해서 검찰은 당시 회계 실무자 등은 기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엔 실무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삼성그룹의 고위직에 많이 가 있고 그룹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숫자를 줄였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보면 검찰이 제시한 핵심 근거가 2012년에 작성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문건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작성된 삼성 내부 문서입니다. 예. 총 35쪽 분량인데 문건 제목은 그룹 지배구조 개선 방안 검토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승계 관련 내용이 있다는 건가요? 네, 삼성이 현안 과제 6개를 뽑았습니다. 삼성물산과 에버랜드의 합병이 그중에 하나입니다.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의 전신입니다. 지배력 확대, 강화라는 표현이 9번 등장합니다. 총수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고려한 그룹 재편 계획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네. 앞으로 법정 공방이 치열할 텐데요. 수사팀장은 이번에 인사이동이 있다면서요? 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검사는 모레부로 대전지검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재판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형 사건들은 사안이 복잡해서 수사했던 팀에서 재판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공판에는 계속 관여하겠다는 겁니다. 삼성 측은 부당함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히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 기록이 20만 쪽에 달합니다. 법적 공방에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